오늘은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증시가 2,800을 넘었다가요. 한 2,700 초반까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보니까 AMD나 네네. 엔비디아 많이 빠졌다가 또 네네. 다시 오늘 아침 보니까 조금 회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삼성전자는 주가가 실적은 엄청 좋은데 네네. 주가는 또 맞습니다. 많이 회복이 없는 듯하고 네. 요즘 전체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AI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한 3개월 정도에 굉장히 급등 나온 거가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좀 그 진정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뭐 AI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AI 관련돼서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 그 송명섭 애널리스트님 그분이 그래도 유일하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급이 관련돼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할 상황이 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숫자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25년, 26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수주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미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3는 받았고 3는 아마 8, 9월 달에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하이투자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앞으로 공급해야 될 25년, 26년도 물량이랑 앞으로 실제로 HBM 그 가속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요량이랑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에 제가 데이터 본 것도 24년도에 HBM 공급보다 수요가 초가 나는 게 한 11% 정도고 내년에도 최대 뭐 많이 잡은 데가 한 30%? 그러니까 15에서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26년도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한 자리 또는 아니면 오히려 공급이 더 초과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AI가 생각보다 만드는 족족 다 팔려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고마진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숫자가 계속 보여주면 사실은 주가가 계속 반도체주가 좋을 텐데 그런 그 숫자 앞으로 우리 계속 많이 쓰는 용어인데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그게 아무래도 계속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에서 워낙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컨센서스 초과되는 거는 한 자릿수 미만이거든요. 원래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컨센서스는 연초 대비 11%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면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들이 뒷받침해줘서 지수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계속 지금 분위기 좋았던 예를 들어 그 식품 쪽에 삼양식품이라든지 방산 쪽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도 사실 실적은 계속 좋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전체 시총에서 반도체가 예를 들어 20%에서 22%를 차지한다면 방산이나 식품이나 또 최근에 또 엄청 좋았던 게 화장품이거든요. 이거 다 합쳐도 비중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금 먹더라도 이 반도체라는 덩치를 받쳐줄 만한 사이즈 되는 게 사실 2차 전지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에코프로비움 오늘 실적 나왔거든요. 에코프로비움이 영업이익이 그래도 적자 예상했는데 39억 흑자는 됐는데 아무래도 재고 과거에 리튬 싸게 들어왔던 그 리튬 재고 평가 손실이 환입돼서 그 부분이 플러스 난 거고 전체적인 에코프로 그룹사 측면으로는 아마 다음 8월 이제 한 중순 다 끝나면 에코프로랑 나머지 회사들 다 전체 실적 한번 리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현재는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AI 실적 개선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들의 기대치만큼 현재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치 훨씬 뛰어넘을 숫자가 25년, 26년에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단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주 급락이 나오면 당연히 더 원천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훨씬 타격을 받는 거고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게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비중이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게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더 훨씬 커요. 휴대폰이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 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휴대폰이 계속 잘 팔리면 반도체 단이 조금만 회복이 돼도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닉스는 이미 HBM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계속
고점 갱신하고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한 15에서 20% 조정을 받은 거고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HBM 때문에 오히려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에 수요 공급이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초과한 상황이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의 수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예를 들어 투자 관점에서 비교해 보신다면 하이닉스는 계속 앞으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주가가 계속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엄청 때리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가 이제 어느 정도 싸졌으니까 들어가야지 하면 굉장히 큰일 나고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최고점 대비 30% 정도 가격을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그 30% 선을 버티냐 안 버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30%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주도주에서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가격 부담을 느끼는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 쪽이 훨씬 부담이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깨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과 디스플레이와 가전이 세개 삼각형을 이루면서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실적은 계속 좋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숫자로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보다 매출 말고 이익 단으로 보면 올해 삼성전자가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500% 정도 물론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500% 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개선폭으로 보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화학 업종을 공부해봐도 그렇고 철강 업종을 공부해봐도 그렇고 여타 비철금속을 봐도 그렇고 요새 특징은 뭐냐면 그 원재료 가격이 제품 판매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가를 예를 들어 판가를 5% 떨어뜨렸는데 원재료 가격은 15%씩 빠지니까 판매 가격이 올리지 않더라도 이익이 남네요. 10%씩 이익이 남는 거예요. 철강이 그렇고 지금 화학이 그렇습니다. 모든 철강 업체가 모든 화학 업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만 해도 그게 다 OP 마진으로 남는 경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큰 게 지금 철강 쪽의 일부 철강 업체들 그리고 그 화학 쪽에서 이 소위 말하는 그 고부가 제품 화학 제품을 만드는 뭐 예를 들어 고부가 제품 화학 제품이라고 하면 IT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PVC 이런 소재들 아니면 뭐 고무 합성 고무 금호소교하게 하는 고무 그다음에 유니드라는 회사가는 질산칼륨 가성칼륨 이런 것들은 원재료 가격이 푹푹 빠지니까 마진이 좀 상당히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그 스프레드 개선되는 추세가 작년부터 계속 뭐 1년 내내 이어져 왔느냐. 뭐 반도체 얘기할 때 AI 반도체 계속 좋다고 하잖아요. 작년 말부터. 근데 사실은 화학업체들 뭐 주가 박살나고 철강업체들 주가 박살나서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된다는 얘기가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 외국인들은 지금 반도체를 조금 정리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뭐 일부 화학업체들, 조선업체도 대표적인 거거든요. 조선업체도 배 들어갈 때 후판을 쓰거든요. 근데 후판 가격이 계속 포스코랑 협상하고 현대제철이랑 협상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럼 그냥 원자재만 조금 싸게 조달해도 마진은 그게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굉장히 눈여겨보시라. 근데 원재료 가격이 그냥 계속 빠지는 추세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 스프레드 마진을 구할 수 있는 업종은 다 좀 주목을 해보자. 그게 대표적인 게 화학, 뭐 조선, 철강, 네, 뭐 그다음에 이쪽 IT 하드웨어, 기계 쪽 이런 쪽도 다 스프레드 마진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공통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일부 반도체 수익 많이 난 것들 좀 정리해서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그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R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PBR 0.9배 밑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자 PBR을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하세요. PBR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가시면
그날 업데이트 매일매일 되거든요. 여기서 주가 지수의 PER, PBR,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PER 0.98배 다시 1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배 미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다. 네,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인 거고요. 1배 넘어가서 이게 어느 때랑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저기 3천 갔을 때 그때 보면 1.4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 보시면 되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컨센서스 초과 나는 업종들만 쫙 한번 분류해 보셔서 어닝 초과 나는 업종이 많은 산업. 근데 그 많은 산업이 대표적으로 보니까 지금 방산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식품 같은 경우 삼양식품 하나가 땡겼다면 방산은 현대로템, LIG, 넥슨, 심지어 한국항공우주 어제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거든요.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방산주 중에 제일 주가 안 오르고 제일 형편없었는데 한국항공우주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방산의 대표적인 5개 업종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까지 전부 실적이 다 좋은 상황이다. 하나시스템까지. 그래서 실적이 다 좋은 업종들을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쫙 2분기 실적 나오면 그걸 이렇게 나래비를 해서 여기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이 겹치는 업종에서 뭐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 AI 관련된 기업들은 추세적으로는 사실 지금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조금 조심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수출 주도 업종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 구간을 이용한다든지 수출 데이터 좋은 업종들에서 기회를 노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외인가요? 삼성전자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른 게 없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모든 캐파를 잠식했기 때문에 HBM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감산했잖아요. 감산한 거 이제 딱 감산 풀려고 하니까 HBM 때문에 메모리 업체가 일반 메모리를 못 쓰는 거예요. 공정에서 캐펙스를 HBM한테 다 뺏기는 바람에 남는 캐펙스 갖고 하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그 공급을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산을 안 하고도 저절로 자연 감산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감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가격을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파운드리 적자나는 문제도 있고 HBM 관련돼서 이미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긴 측면도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SSD 저장 장치 그다음에 일반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지금 얼마 샀냐면요. 8조 8천억 샀어요. 근데 그 8조 8천억 샀잖아요. 그럼 뭔가 수익을 봐야지 뭐 외국인도 다른 데로 갈아타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8조 8천억 산 금액 자체랑 지금 현재 주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사놨는데 이걸 어찌됐든 외국인도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외국인도 엄청 샀잖아요. 네, 엄청 샀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이닉스는 열심히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분명히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좋은 섹터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네. 말씀해주신 네. 대로 뭐 화학도 있고 나름 철강도 있고 방산 같은 것도 있고 그럼 하반기를 좀 전망한다면 네. 뭐 좀 지수가 오를까요? 전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지수가 오르려면 회사 이익 올라가는 것만큼 사람들의 기대값도 계속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2차 전지가 굉장히 반도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투심을 만들어냈는데 2차 전지가 주가가 박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사실 주시장에서 많이 떠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금투세 관련된 문제 이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죠. 모든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피해를 끼치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조율을 하거나 제대로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은 선진국 시스템이 아닌데 금융 시스템은 완전 후진국 시스템인데
제도만 무슨 그 금투세를 이렇게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히 부담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도 부담이 되고 채권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부담이 되고 ETF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굉장히 부담을 줬는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사실 이거를 확실하게 이걸 보완을 해줘서 그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확실성을 가져가고 있고 발표는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물론 민주당에서 최근에 그거 5천만 원 너무 과하니까 1억으로 조정하고 건보료도 조금 조정하고 하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금투세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완해서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금투세 관련돼서 계속 지금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결정이 나야 되고 금투세 관련돼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실망한 매물들이 몇 조씩 이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막 정부에서 저 PBR 밸류업 막 이런 거 엄청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부의 저 PBR 밸류업 관련돼서 실제 기업들이 뭔가 피드백 돼가지고 바뀌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저 PBR 밸류업을 기대감을 올렸는데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죠. 그리고 실제 기업들도 열심히 자사주 소각하고 환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주가 외적인 측면이 사실 많이 누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되게 극명한 실적 그 컨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뭐 방산이나 전력기기는 엄청나게 좋은 반면에 안 좋은 업종들 내수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박살났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마트가 있죠. 백화점이 있고 제가 여의도 사니까 최근에 여의도 더현대 자주 가요. 왜냐면 수요 조사하려고 소비자 행태도 조사하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서 뭐 옹달 책방 와서 얘기할까 해서 보면요. 그렇게 화제 속에 만들어진 여의도 더현대의 평균 그거 있잖아요. 평균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3,000원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더현대가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의도 더현대는 화제성만 있는 거예요. MZ세대들이 가서 핫한 브랜드 들어왔더라. 가서 구경만 해요. 물건 다 인터넷에서 사요. 와, 또 그러고요. 그렇구나. 여의도 더현대는 식품 매장만 잘 돼요. 핫한 브랜드 뭐 카멜커피 뭐 유명한 음식점인데 뭐 이렇게 핫하게 MZ세대들 맞게 디자인하고 브랜딩 한 데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충격적이다. 네, 굉장히 심지어 가장 화제 속의 화제인 여의도 더현대도 사람들의 소비 구매 금액이 23,000원이다. 네.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내수가 진짜 안 좋은가 보네요. 그리고 최근에 난리도 아니죠. 그 위메프하고 티몬 그 결제 그게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수 경기를 계속 짓누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내수가 뒷받침되는 것도 뒷받침되는 거지만 그 주요 소비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은퇴층이랑 2030 세대인데 또 그 현대백화점만큼 또 충격적인 사실은 2030이 모르겠어요. 뭘 믿고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일을 안 하고 포기 그냥 집에서 논대요. 그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0%가 넘었어요. 처음으로 초과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소비를 일으킬 만한 그럴 동력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아무러면 은퇴 세대들한테는 부동산의 비중이 70% 이상인데 80%라고. 80% 맞아요. 80%가 정확합니다. 80% 부동산이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서울 일부 지역만 오르는 거지 부동산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좀 실망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대 과거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주식도 조금 부동산 투자한 걸로 수익 내서 주식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박살나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유동성이 사실 씨가 마른 상황인 거예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은 이제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도 이제 동결할 수 없죠.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계속 지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가 사실 제일 기대가 큰 거고 진짜 말 그대로 미국이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9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9월 달에 금리를요 25bp를 인하하지 않고 빅스텝 하는 거죠. 50bp로 확 인하한다. 그럼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환호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소비층의 그 중산층 허리가 점점 너무 약해가지고 국내 소비 관련된 주식들은 좀 계속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FNF를 너무 좋아하는데 FNF 매장만 가거든요. FNF로 진짜 뭐 10배 이상 수익을 내기도 했고. 근데 FNF조차도 아주 대표적인 소비주죠. MLB 예전에 모자만 팔아서 잘 됐다가 이제 뭐 그 디스커버리 패딩하고 엄청나게 지금 중국에서 매장을 3,000개 넘게 지었는데, 근데 이 소비재도 결국은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밑바탕 돼야지, 국내 시장 밑바탕 캐시카우에다가 중국 시장 얹고 뭐 인도 시장 얹고 하는 건데, 국내 시장 지지대가 막 흔들리니까 FNF 보세요. 뭐 15만 원, 19만 원짜리 간 주식이 지금 5만 원대거든요.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났어요. 이마트 같은 거 그냥 심플하게 국내 경기가 얼마나 안 좋냐면 이마트 숫자를 보시면 돼요. 이마트 한번 볼까요? 지금 신저가라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수출주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매출이 지금 30조 수준에서 거의 멈춰 있어요. 그리고 이익은 워낙 작년에 안 줬으니까 뭐 1,800억, 2,900억, 3,300억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코로나 때 평균 비교해 보면 2,500억 정도 수준이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뭐 한 15%, 20% 정도? 예. 워낙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는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수 경기가 회복이 뭐 앞으로도 계속 쉽지 않을 거라고 보면 결국 수출주에 답이 있고, 수출주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 뭐 30%밖에 안 된다? 그럼 수출주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삼양식품은 그냥 수출 비중이 85%니까 그걸 주가가 온전히 다 그대로 받는 겁니다. 결국은 투자하기가 더 심플해진 것 같아요. 수출주 중에 매달 데이터가 나오니까 연속성이 계속 보장되는 업종들. 그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계가 아주 대표적인 거고, 방산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회사들이 계속 가는 놈만 가고요. 제가 요새 계속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거는 주기가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은행주가 엄청 좋았거든요. 뭐 신한지주도 좋았고, 그다음에 뭐 KB금융도 좋았고, 보험도 좋고. 네, 보험도 좋아요, 맞아요. 은행이랑 보험이 좋았다고 해서 뒤늦게 은행 보험 가겠구나 하고 들어오는 순간 물린다는 거죠. 그 조선주 좋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또 계속 이어질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출주 데이터가 계속 유지되는, 부담 없는 게 사실 지금 방산도 방산이지만 저는 미용의료기기가 계속 수출 데이터 좋아요. 그리고 미용의료기기가 수출의 지역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 중국하고 브라질 중점적으로 했다면 동남아시아랑 유럽 쪽으로 이제 막 파기 시작했거든요. 북미를 파고 있고. 그래서 미용의료기기는 호불호가 없어요. 기관도 좋아하고 외국인도 좋아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영문 HTS 들어가셔가지고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누적 순매수 현황을 확인하면 거기서 상당히 많이 겹치는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업종, 아니면 아예 없다가 나오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 화학 같은 뭐 금호석유나 유니드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 눈여겨 봐두시면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틈새 시장, 일종의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을 노리는 전략이 저는 오히려 유효할 것 같다. 그 근간은 수출 데이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